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급편 책에서 간목일간이 만나는 12개월 이 부분을 공부하시는 중인데, 원래 필자 생각은 각기 천간마다 1, 2, 3부로 끊어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3부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1, 2, 3, 4부로 끊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간목만 그렇게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천간들도 그렇게 해야 할지, 그것은 하면서 어떠한 부분은 3부로 끊어지고 어떠한 부분은 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어제는 3부에서 신월간모,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해서 결국에는 입양을 했던 여인의 사주를 살펴보셨고, 오늘은 6월간목부터 수월간목, 그 다음 해월간목, 그래서 세 개의 6월, 수월, 해월에 태어난 간목을 살펴보시자고요. 정해년 해수에 천을귀인의 자한 정화가 있고 간목에 정화는 상관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유월이다. 기토생 유금이 되기 때문에 유금이 월지로서 좌오 묘유월에는 천간 투출이 없어도 격국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목일간에 6월은 정광택이다. 그리고 이 갑오 일주가 되다 보니 일지오화가 사신이며, 그리고 이 정화가 투출이 되기 때문에 간목의 상관도와 5월 장미라고 그러는데, 이 오화 장미가 화려한 꽃을 피웠다 그래요. 그런데 5월 장미인데 여기에서 정화가 꽃이 피었기 때문에 정화는 별빛을 상징한다. 이 별빛을 상징하는 이 정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밤중에 피는 꽃과 같다. 즉 밤중에 별빛 아래 피어 있는 정적인 홍염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홍염살이 발동이 되었다. 밤중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흥, 화류계, 음식어 또는 접객 업소, 이것이 전부 다 밤중 전등, 등촉화, 호록불, 촛불, 등대불,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정해로 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도 이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가 해수의 시간이고 밤중에 떠있는 별빛을 상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하는 홍염살이고 밝고 화려한 오후를 상징하지만 이 오화 홍염살을 대표하는 것은 정화다. 그런데 이 정화가 밤중에 피어있는 홍염살이다. 그리고 이 간목의 오화는 식상, 상관이고, 상관은 생식기요, 입이다. 그러면은 생식기와 입이 발달돼 있는 모든 이 간목의 기운이 이 오 중에서 정화로 투출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간목의 생식기가 홍염살, 그리고 또한 밤중에 피어있는 꽃이다. 이렇게 통변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진시는 간여지동으로 백호살이다. 즉 수기창고인데 백호살이다. 이 무토가 간목의 기토는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간목의 아버지는 무토가 되어야 하고 기토는 정제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잘 이렇게 보시면은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무토는 시간에서 왔고 기토는 월간에서 왔다. 그러면 기토는 정제이고 무토는 편제로 아버지를 상징한다. 그러면 둘 중에 아버지는 과연 누구겠는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된다 그래요. 자, 이 부분을 살피는 그것이 그러면 아버지 찾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그래요. 요 사주에서. 그런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러한 경우 필자도 상당히 헷갈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둘이 나와 있는데 아버지의 하나는 기토이고 하나는 무토이다. 기토는 정제로, 이 무토는 편제로, 이 무토 편제가 아버지성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기토는 월간이고 무토는 시간이다. 여자 사주다. 그리고 갑오일주다. 그리고 어머니는 해수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기토가 월간에서 왔고, 그러면은 방주는 갑오일주고 오중에서 기토가 투출이 되었고, 이 오화와 어머니 해중 임수와 정임합이 되었고, 이 정화는 정해로 왔고, 오중에서 기토가 기우로 왔고, 그러면 아버지는 여기에서 무토가 아닌 기토가 아버지다 그래요. 기토가 아버지이고, 그리고 이 기토는 시어머니이다. 그러면 이 무지는 누구인가? 시주가 편재의 재물이 되어 왔다. 그런데 내 일지에서 자식성이 있고 정하다. 그러면 이 무토는 아버지의 형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토가 아버지이고,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가 시주를 무토를 잡게 되면 무진으로 왔고 해수가 돼서 진의 원진 규문이 되고, 기토로 본다면 이 아버지 기토가 해중 간목과 합을 하는 상태이다. 해중 간목은 어머니의 생식기이고 생식기와 아버지가 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토가 아버지가 된다. 이러한 사주를 만나면 육친 찾는 법에 필자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떠한 것은 아예 육친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격국도 있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정확하게 해중 간목으로 해수의 장생으로 왔고, 이 간목은 갑오로 와서 오중에서 기토로 투출이 되었고, 이 기토는 기유로 와서 유금은 또한 해수를 생하기 때문에 기토가 아버지가 확실하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내 일지 오화는 비록 신약한 사주인데 그래도 사주에 내 일지 오화가 화창하게 하고 해수나 자수는 있을지언정 개수는 투출하지 말라 하는 부분 조건에 합당하다. 그리고 재생관을 하고 있다. 돈 벌어서 남편을 돕는 그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기유, 기토생 유금, 유금생 해수, 해수에서 장생 간목, 간목은 갑오로 와서 오에서 기토가 투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토는 시어머니이고 또한 아버지이다. 아버지의 덕이 그래도 있다. 이 사주에서는 6월에 갑오로 와서
날씨를 화창하게 하기 때문에 귀신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의 생지인 해수가 금목의 통관신을 또한 하고 있고, 그렇지만禄군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약한 사주이다. 그래서 신약 용인격이다. 이렇게 사주 격국을 정하고, 일지가 오화이기 때문에 조우도 어느 정도 성격을 시켰는데, 그래도 음기가 많고 양기가 허하기 때문에 음실양어에 해당되는 사주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지 상관으로 홍염도화가 밤중에 피는 꽃으로 화창한 밤중에 꽃이 피었다. 그리고 이 유금은 술잔이요 양주잔이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유흥업, 화류계, 요식업 이쪽 관련해서 돈을 버는, 먹고 살 재물을 득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겠다 그래요. 사람 자체는 비록 일지는 상관이지만 기토가 합의되어 있고, 이 사주가 그래도 기토생 유금, 유금생 해수, 해수에서 장생. 그러나 해수, 유금까지 와서 유금은 다시 해수를 생하는 입장이고, 일간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이 탁기가 되기도 하겠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정도 사주면은 일생 먹고 사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사주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광격 신약으로 해중임수가 시십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록근처가 없으니 부모, 형제, 동료의 덕이 불미하여 오로지 자신의 손발을 움직여서 살아야 한다.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도움 줄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즉, 록군이 있어야 누가 내 형제 동료 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어머니의 덕은 좋다고 얘기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월지 어머니궁은 나의 형제를 낳아주는 어머니이다. 그런데 내 형제, 내 월지 어머니궁이 정관관성으로, 어머니는 나한테 청렴결백, 착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이것을 외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형제 동료 덕을 못 만들어 줬기 때문에 어머니 덕이 썩 많다고 무에 묻어 무난하기는 하지만 어머니 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의 지인토는 일지 록근처에서 세 번째 전진하는 지지가, 이걸 금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여성은 금수레를 타고 시집을 간다는 신살이다 그래요. 이것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유술해 술토가 들어와 있고, 진사오 사화가 들어와 있고, 술토와 사화, 그러면 진사라망에 술토와 해수,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많은 배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신살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금여성,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며 화려한 결혼을 한다는 신살이지만 일주와 시주가 공망에, 금여성이 공망이므로 외환예빈이다. 연주 정해에서 보면 갑을병정, 무기경신님 계면, 연주에서 봤을 때는 오미가 공망이요. 일지 갑오에서 보면은 일지 갑오에서는 진사가 공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시주가 공망에 해당이 되었다. 그래서 이 금수레를 타고 간다는 것이 공망이기 때문에 금수레를 타고 시집까지 못하고, 일시주가 공망이기 때문에
조상에서 보니 이 갑오가 없는 것과 같다. 그 뜻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은 조상의 음덕이 작아질 것을 상징한다. 일지상관에서 과다 설계함으로 자신의 역량은 파악하지 못하고 재난풍파를 만들기 쉬워서 외부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일을 꾸미고 재화를 당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기토가 근저하여 갑기합토의 재물을 탐하기 쉬워서 문제를 불러오고, 이처럼 신약하면서 갑기합이 근접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에서는 남의 덕을 보겠다는 심리가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탐제 괴인에 해당이 되어서 돈에 광분을 하고 돈을 벌겠다. 내 목표는 돈 많은 귀궁이 되겠다 하는 것이 인생 목표가 되고, 그리고 누구 덕을 보겠다. 그러면은 기토가 아버지이고 또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 덕과 시어머니 덕, 공짜 돈을 밝히는 심리가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수는 멀고 관성은 가까우면서도 인수의 주력을 가로막고 나선 경우라면 비록 정관격이라 할지라도 장애가 발생하지만, 여자 사주 이 정도면 어디 가서든지 행복지명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다만 일지 시주가 공망이기 때문에 이 복량이 깎인다. 일지는 관성을 상하게 한다는 상관으로 홍염살이며 유객살로 득자 후 남편과는 점점 정없이 살게 될 것을 상징하고 호세, 음란할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자궁이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기 때문에, 활짝 피어 있는 장미꽃은 누가 와서 봐줘야만이 아름답다, 향기롭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심리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금기가 홍염살이라면 생식기에 금바지 찼냐, 생식기에 금태 둘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화가 홍염살로 이렇게 발동이 되면 생식기에서 향기가 나는 생식기다. 그 생식기에 많은 벌나비가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 가정적인 이것에서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상관생 정제가 각기합을 함으로 홍염, 유갭살이 만들어내는 재물로서 화류계에서 만들어내는 재물이다. 신금대우는 남자를 만나는 운이지만 정화가 극함으로 혼파살로 결혼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수대우는 해수와 오화가 해중임수와 오중정화가 정임합, 음란지합을 함으로 이때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혼전동고하였으며 정숙했었고 평안한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임수대운이 들어오고 임자대운이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해 중에서 임수가 투출을 해서 일지오화의 정화, 그리고 투출된 정화와 합을 음란지합을 해서 정임합, 목이 된다고 그래요 이때는. 그러면 친구가 반드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정임합을 하기 때문에 유산이 있어보고, 자수대운 또한 기운이지만 이 간목의 목욕살이다. 그래서 인수도화가 상관을 충함으로 홍염상관이 동하게 되었고 색정살 발동으로 바람나게 되었다. 그리고 신유년 상관경관에 부부 이별하게 되었다. 이 정화와 신금이 상관, 경관을 하게 되면 내 일지에서 남편을 쳐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부 이별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 당주는 임수대운 정임한목, 그래서 친구가 술집을 하던 친구였었고
유흥업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냥 술집이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동업을 하게 되었고, 동업을 하면서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것을 보다 못할 유중신금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대운에 유흥업에 가게 된 것은 정임합이고, 많은 남자들이 꼬였던 것은 이 오중정화 자궁에 임수대운이 정임합 음란자 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남자를 만나고 술집을 했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리고 계수대운이 딱 들어오자 이 계축대운이 되는데, 이 계수는 인수정인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축토는 유축합을 하기 때문에 문서를 잡게 되는데 남자가 주는 문서이다. 그래서 경계칠살로 홍염살을 제어하니 바람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여기에서는 무게합으로 귀신이 제거가 되고 간목의 정이 기토의 향함으로 장사도 잘 되었고 돈도 꽤 많이 벌었으며 모친과는 사별했고 재혼하게 되었다. 자, 또 다른 사주를 하나를 보시자고요. 이제 수월 간목이다. 수월에 태어난 간목이 되는데 갑자년, 갑수월, 갑인 일주가 을해시에 태어나서 참 좀 많이 답답하다고 그래요, 사주가. 남자 사주인데 해인 합이 되었고 술토는 재물창고인데 세 개의 간목이 삼목이삼이라 하지만 전부 다 궁겁쟁제를 일으키는 귀신들이다. 술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치열하게 치고 패고 싸우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리고 보니 이 술토가 술중무토가 용신이 되는데 이 용신을 생하는 희신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급신이지로 화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무대가 궁겁쟁제로 돈을 벌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움직이고 형제 동료들과 경쟁을 하지만 더군다나 을목한테 간목이 등락개갑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불미하다. 그러면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사람으로 형제 동료 덕이 없다. 아버지의 재물을 보려고 하지만 강제적인 득하는 재물이다. 병정화가 있어서 생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생재를 이루지 못하고 강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형제들과 공모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그러한 사주에 해당이 되기도 한다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목유삼이 괜찮다고 하지만 삼목유삼이 되고 을목의 등락개각까지 당하고 식상이 없으니 이것은 전부 다 쟁제성분으로 도둑놈 성분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삼목유삼은 이미 근기가 목다 근결이 되어서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하고 이러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식상이 이러한 사주에서는 유력해야 하는데 식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약탈자로 비겁 세력이 변질하게 되고 하는 행동들이 전체적으로 약탈자의 성격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고 공짜를 좋아하는 게으른 성격으로 문제가 이러한 사주들이
경쟁력이 치열한 것은 좋지만 순리적으로 재물을 득하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운에서 또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하다.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사주에서 무인대운, 기묘대운은 무토가 인목을 데리고 들어오고 기토가 묘목을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무토가 군겁쟁제를 당하고 기토가 군겁쟁제를 당하고, 이때 백년탄물이 일조진으로 싸그리 날아가게 된다. 차도 날아가고 재물도 날아가고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기가 없기 때문에 7월에 태어난 간목은 될 수 있는 한 무토나 기토 투과는 없는 것이 좋으며, 유력한 화기가 있고 쌍목 이름을 이루는 또 다른 간목 한 글자가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계수가 있으면 미남 미녀로 어디 갔든지 환영받는다고 그러는데, 화기가 없고 수기는 넘실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너무 많은, 이것은 콩나물 시루와 같은 격이 되었고, 간목이 전부 다 콩나물로 변한다 그래요. 나무가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서로가 부딪히고 움직이면서 이 사람 성격은 오로지 화기를 불러서 자기의 인생 무대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7월의 나무가 불이 붙어서 싹 타버린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활동을 하고 움직이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이 형제 동료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기당하고 저렇게 살이당하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인생으로 한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에 의해서 세상을 원망저주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다 맞아요. 비겁과다 명식은 부친 선망으로 부친과 사별하게 되며 당주의 척까지도 쟁계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그 처는 미인이다. 당주는 북방 우운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재난 부파를 겪고 부모 조상의 유언마저 지키지 못하다가 정축대운이 들어오고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나, 무인 기묘 대운이 들어오자 극처극자한 뒤에 사망하게 되었다. 자, 또 다른 명식을 보시자고요. 해월 간목으로 태어나서 이 사주 역시 여자 사주로서 일지 상관에 일지가 홍염 도화살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 보면 유술해 하면서 술토가 이 사주에는 들어와 있다. 술토는 재물창고인데 연월에서 들어왔으니 조상의 유업, 그래서 큰 산 내지는 그 조상을 모시는 산들이 있죠. 이러한 큰 산이 감추어진 산이 있다 그래요. 이 간목한테. 그리고 이게 을목이 참 병이다 그래요. 이 간목일주한테는. 어찌할 수 없다. 개수도 있고 해수가 있기 때문에 극히 해월 간목으로서 신약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지 록근처가 없고 두 개의 유금이, 그러면은 음실양허사주이다. 이 기토는 연간 기토로서 조상의 유업이다. 이 술중에 감추어진 재물이 오중 기토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돼야 하는데, 이 흉악한 이 을목이 이 기토를 자기 것이라고 싹 가져가는
강탈해 나가는 상이다. 그래서 형제 동료 덕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식 덕은 많이 있지만 그런데 내 자식이 개유시에 태어나서 두 개의 남편을 만들어 버렸다. 두 개의 남편을 만들어 놓고 개유시로 왔다.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격인데 다만 일지에서 시신이 되어주니 이것이 반가울 뿐이다. 세월의 개수가 투출하여 정인격이지만 이 겨울의 감목의 개수는 기신작용일 뿐이다. 그러므로 시주가 병이다 그래요. 그래서 기신의 병을 제거하는 기토가 시신이지만 이 시신을 또한 을목이 그러니까 사주에 병이 있고 그 병을 제거하는 기토가 여기에서는 약신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기토를 을목이 파극을 하니 병이 있고 약이 있으나 그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병이 있고 약이 없고 오히려 득병지약이 아닌 득병의 득병을 만나버린 가중된 것과 같은 흉신악살의 을목을 만나서 매우 흉하다. 다만 내 일지에서 모든 사주를 조우하기 때문에 조우용신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화금을 통관하는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관신 작용으로 괜찮다. 그러면은 억구에서는 형제 동료덕이 이미 내 어머니가 나의 형제 인목이나 묘목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간목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을목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모친의 덕이 불미하고 내 형제의 덕이 불미한 사주가 되어서 외롭게 된다. 모친의 덕이 없고 형제 덕이 없고 동료의 덕이 없으니 외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라고 나타난 두 개의 유중 신금은 두 개가 되어서 오히려 순이란 맛을 순수한 맛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덕도 없다. 그거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기신의 병을 제거하는 기토가 시신이 되는데 을목이 기토를 파극시키니 그리고 또한 을목이 간목을 등락해가 밤으로 형제 동료와 모친의 덕이 불미하다. 남편이 되는 두 개의 유금이 계수를 생조하여 한랭하게 함으로 남편 독도 박하고 오로지 일지 오후가 조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오중의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자식하고는 살아도 남편하고는 살기 어려운 사주가 되었다. 겨울에 태어난 목기 일간 여명들은 목화통명, 함, 목, 향, 양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기가 있고 임계수천간은 특히 계수천간은 투칠하면 매우 불리하다 그래요. 이 계수가 투출하면 모친의 덕이 없어지고 이 금기는 오히려 화기를 약하게 하면서 수기를 생하고 더욱더 사주를 한랭하게 함으로 남편 덕이 오히려 없다. 오히려 금기가 없어야 남편 덕이 있고 금기가 나타나면 남편 덕이 없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이때 정금이 한 글자 투출을 하고 유력한 정화가 있어서 벽갑 인정이 된다면 남편 덕이 있고 오히려 좋아서 부해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는 을목겁제에 등락의 갑을 당함으로 믿는 도끼 발등지켜 붙인 단명 그리고 형제 동료들의 덕이 없고 모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오로지 자수성가 내 손발 움직여서 살아야 하는 명식이다. 기토는
화기를 설기해서 유금을 생조함으로 큰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계수를 제어하고 화기와 금기의 통간신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덕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을목겁재가 탈재지신으로 친구 형제로 인해서 배신당할 것을 상징하고 여명일지상과는 부성을 극함으로 좋다고 보지 않지만 겨울에 태어나서 갑오일주나 을사일주나 또는 여름에 태어나서 경자일주나 신의 일주가 된다면 오히려 길하다. 당주는 대운이 대체적으로 해월에 태어난 상태로 음천간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해자, 주, 임묘, 진, 사, 오, 미로 가기 때문에 인생 나이 20대 이후에 그리고 경자대운, 정축대운, 무인대운 이렇게 가면서 임묘진, 사오미로 가기 때문에 음실양어사주에서 대운은 양기로 가서 평안한 삶을 살았고 그 남편은 의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묘대운은 묘유충을 발생시키므로 불미함도 있지만 기토는 계수를 제압하고 해묘합으로 묘유충을 풀게 함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될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묘대운은 기묘대운이 오게 되면 두 개의 기토가 모여서 계수를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묘대운이 오면은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남편하고는 상당히 흉할 것을 상징하지만 묘대운에는 해묘가 합신하고 해묘합이 되기 때문에 묘유충을 풀어준다. 여기에서는 묘유충 때문에 미토를 불러오는 것까지는 못한다 그래요. 묘유충이 없었으면 불러올 수가 있었는데 묘대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토는 불러오지는 못하지만 해묘합에 의해서 오화를 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난하게 흘러가는 상태가 된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자월간목부터 해월간목까지 12개월 지지에 간목일간의 통변을 했고 여기에서 있어야 할 글자, 없어야 할 글자, 시신과 귀신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다고 그래요. 자, 내일부터는 을목일간 12개월 이 부분을 할 것인데 이 부분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러한 사주는 이러하고 저러한 사주는 저러하고 이러한 부분이 각기 다른 사주의 운의 시기를 살펴보면서 이 또한 을목에서 보는 이 부분과는 또 틀리다 그래요. 간목에서 보는 이 부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공부를 내일은 을목을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